네, 트래블제입니다. 제가 BNTN 온 지 33일 정도 지났거든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33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BNT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광으로 오시면은 딱 하루면 됩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셔도 태국의 그 수많은 절들이라든가 유적지들 이런 것과 비교하게 되면 뭐 볼 건 없어요. 그래서 BNTN은 가볍게 스킵하는 그런 여행지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일반 여행자들에게 해당한 이야기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주중에 골프 한번 치시면 KDP까지 다 해서 4만원 골프를 칠 수가 있고요. 주말에도 5만원대에서 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고, 크게 이제 3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엄청 뭐 괜찮은 그런 골프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로 이제 쓸만한 골프장이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가서 쳐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BNTN 여행자 거리 쪽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장년층들 골프 치시러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복장 같은 거, 선글라스 이런 거 보면은 딱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구만 딱 티가 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라오스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물가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BNTN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있어도 사치하거나 매일 술 먹고 다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식집 같은 경우에는 은근 여기에 많거든요. 예전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던 여행지였어요.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올스탑이 되긴 했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가장 많이 오는 여행자가 한국인, 중국인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된 원동력은 일단은 꽃보다 남자인지 꽃보다 청춘인지 이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본 적은 없는데, 그 프로그램 이후로, 그 전에는 이제 라오스가 서양 백패커들이 오는 그런 여행지였다가 그들만의 천국이었죠. 숨겨진 천국이었는데 한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골까지 구석구석 한국 사람들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방비행 같은 데 가면은, 블루라군 같은 데 가면은 김치라든가 라면 이런 것들 파는 식당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만땅이 차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옆 나라의 태국에서 이제 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에 고속철도가 쿤밍에서부터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한 10시간 정도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과는 너무나 이제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BNTN에서 방배행까지도 3시간 정도면은 갈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5시간 넘게 걸리는 오프로드 막 그런 길이었는데, 중국이 또 이제 지분 90%의 고속도로를 깔아놔가지고, 저도 이제 내일 이제 방배행 갈 때는 뭐 고속철도를 안 타고 미니밴 빌려서 한 한국 돈 11,000원 정도 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여행자로서는 정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가는 길에 한국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가는 길에 토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악마의 코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하노이로 가는 20시간짜리 버스가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길이 안 좋다고 해요. 원래 저는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위험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 거리니까 그걸 이제 이용하기로 했고요. 근데 물가가 저렴하다는 얘기하다 지금 이제 여기로 샜는데, 코키라고 하는 한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김치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4,000원, 5,000원, 6,000원 이 정도 선입니다. 뭐 갈비찜도 7,000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갈 때 물가가 얼마나 싸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10,000원 살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라의 외국인 물가가 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면 현지 물가가 굉장히 싼데, 뭐 먹거리 같은 거 되게 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두 번은 현지 체험으로 먹을 수 있긴 한데 이거를 매일 3끼씩 먹을 수는 없거든요. 한식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먹어줘야 되고, 또 이제 샐러드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외국인들한테 맞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커피 사랑하잖아요. 커피 가격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물가가 여기는 정말 저렴해요. 제가 볼 때는 동남아에서는 가장 저렴한 나라가 라오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동남아의 모든 국가를 다 갔잖아요. 미얀마 빼고. 미얀마가 이제 외국인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은근 많은 이유가, 사실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팬데믹 이후로 여행을 다니면서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본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도시가 없었습니다. 뭐 방비행이랑 루앙프라방 가면은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진짜 여기는 국민연금이 한 뭐 100만 원씩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부부가 같이 살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BNT에는 33일이나 있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너무 안 나서 지금 굉장히 너무 고민이 많은데 거기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여기 여행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방배행이라든가 루앙파라방은 너무 오래 있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그리고 물가도 여기보다 조금 높대요. 관광지 물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더 낫겠다. 더 개인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좀 오래 있게 됐고, 또 막판 10일 전에 20일째쯤 됐을 때 이제 한국인 의사분을 만났어요. 한의사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5번 정도 이제 저 치료를 해주셨어요. 매일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차도가 좀 생기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100% 완쾌가 되려면 멀어서 이것도 지금 골치기 한데, 어쨌든 그분 때문에 좀 더 기간이 5일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33일 동안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듯이 한국 음식들을 매일 먹었고, 한국 음식이 진짜 여기저기서 다 팔거든요. 한식당 가지 않아도 일반 식당 가도 뭐 제육덮밥이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팔아요. 여기는 진짜 한식 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식을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제 생각에는 라오스인 것 같아요.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가면 한식당들 기본으로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가격합니다. 그리고 커피 가격도 평균적으로는 2,000원 위아래입니다. 1,800원에서 2,200원. 근데 여기가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제 라오스에 대해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한 게 없었거든요. 아는 것도 없었고. 근데 이 나라가 커피를 직접 재배하는 나라예요. 고산 지역이 이제 80% 이상이 고산 지역이에요. 전체 국가 면적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후의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산지에서부터 도시까지의 거리도 몇 시간 안 걸려요, 차로. 그렇다 보니까 신선한 커피를 가져와서 바로 이제 로스팅해서,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커피숍들 보면은 직접 이제 바리스타가 이렇게 콩 볶듯이, 참깨 볶듯이 이렇게 커피 원두를 볶더라고요. 로스팅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냄새가 뭐 참기름 냄새, 원두 냄새 이런 것들이 비슷한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이제 커피숍에 쫙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예술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커피가 신선한 커피, 신선 커피를 딴지 얼마 안 된, 몇 시간 안 된 커피, 며칠 안 된 커피를 바로 로스팅해서 바로 커피를 내리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산지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배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뭐 커피 빈을 바로 보내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로스팅을 먼저 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 같은 그런 과일을 2주 동안 배를 태워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2주 딱 먹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커피도 마찬가지. 커피 빈 체리는 이렇게 영롱한 그런 커피 체리거든요. 이게 이제 2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스팅 한 것도 태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향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산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커피를 마셔도 원산지에서, 산지에서 마시는 그런 맛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커피숍이 진짜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여행자 거리고 외국인들이 많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커피숍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주로 보면은 개인들이 하는 그런 커피숍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커피가 진짜 맛있고, 오히려 이 안에도, 이 라오스에도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는 맛이 그거에 비해 개인 커피숍에서는 떨어지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기 되게 좋은 나라고, 제가 남미를 가게 되면 더 커피 가격이 저렴한 곳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곳도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기대가 많이 돼요. 라오스가 정말 커피의 천국이었는데 남미도 어떨까. 그리고 이제 호텔이 있다 보면 빨래 같은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는 평균 가격이 이제 1kg에 15만 깁, 그러니까 대충 1kg에 1,200원 정도입니다. 한 번 가면은 이제 두꺼운 옷들이 있기 때문에 3kg 정도 맡기고요. 한 달에 10,000원 초반 정도 이제 세탁비를 지출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남아에서 잘 말려가지고 개가지고 주잖아요. 비닐봉지 팩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정말 뭐 말도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극강의 생활비 세이브 포인트 뭐냐면, 통신비 진짜 저렴합니다. 한 달에 35기가 데이터가 6,500원이었고 유심 비용이 700원 들어가고, 저는 이제 한 달 조금 더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하러 갈 때는 유심칩을 새로 살 필요 없고, 대신 이제 한 달 15기가로 제가 이야기하니까 3,500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제가 10,000원 정도 이제 통신비를 지출한 거예요. 50기가에.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80,000원은 냈던 것 같은데, 세금 포함해서. 너무너무 비교가 된 거고, 와이파이 환경, 카페 다 잘 돼 있고요. 빠릅니다. 뭐 통신 상태도 LTE이고, 뭐 수도 내에서는 안 터지는 데 없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곳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통신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분도 뭐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태국이랑 비교해 볼 때는 사람들은 약간 표정이 밝진 않아요. 약간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이 사람들이 츤데레가 있습니다. 막 밝진 않은데 츤데레 있고 부끄럽고 하지만 마음을 열면 잘 되죠. 그에 반면 이제 태국 사람들은 진짜 밝죠. 끼도 많고 친절하고 제가 이제 비자런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이제 태국 국경 도시인 농카이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영상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한 반나절 태국에 있었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한 달 가까이 있다가 태국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일단 사람들의 발육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리고 이제 길도 정말 깨끗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기 수도지만 길이 이렇게 막 엄청 깨끗하지 않거든요. 격차가 많이 느껴져요. 진짜 엄청난 격차가, 국경의 조그마한 도시랑 수도랑 이렇게 차이가. 그리고 이제 비엔티엔 같은 경우는 태국 국경에 이렇게 국경 도시면서 이제 수도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쉬운 쪽이 이제 들이대는 거지. 그러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치약이나 칫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인구가 이제 700만 명인데,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태국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합니다. 진짜 이 대부분을 태국에서 수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이 같은 가격이면은 태국에서 더 좋은 레벨, 더 깨끗한 레벨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조식이 아침에 제공이 되면서 15불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농카이 쪽에 15불짜리 호텔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모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번 동남아 여행은 1년 동안 15불짜리 호텔, 10불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30불까지. 30불 해도 이제 거의 이제 4만원 돈 가까우니까, 작년 환율로 볼 때는 4만원 넘고 나갔었죠. 1,400원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120만원짜리 방인 거지, 30불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불이면은 거의 이제 60, 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건축자들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없이 다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 자체가 높은 거죠. 땅값은 싼데. 그래서 건물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높은데 그렇게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은 거죠. 여기 관광지는 볼 게 없고 대신 야시장이 깊게 있는데 야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비교할 나라는 태국이라는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그 맹주, 그 패권국, 대국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랑 비교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 봤을 때는 캄보디아보다도 좀 아래고, 캄보디아는 좀 다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건물들, 아파트들 그런 것들도 많고, 일단 이온몰 같은 그런 대형몰이 거기는 한 3개씩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과 여기에 와야 격차가 느껴지는 거죠. 저도 왜 이게 캄보디아보다도 이렇게 빈국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백화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팍승백화점이 있는데, 팍승백화점도 1층하고 지하만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1층도 공실이 뒤쪽으로 가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2, 3, 4, 5층은 거의 다 공실이고요. 3, 4, 5층은 완전 공실, 불이 안 켜져 있는 공실입니다. 이게 지어진 지 3, 4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뭐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이제 지어만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팍승백화점이 이렇게까지 계획 없이 뭔가를 지어놓지는 않는데, 대신 이제 그 옆에 비엔티엔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도 뭐 영세함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차 있긴 차 있는데 또 고층 올라가면 없고, 영화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영화관인 것 같아, 비엔티엔 센터가. 그래서 정말 나라의 그런 기틀 자체가 없는 그런 약간 되게 허술한 나라? 약간 헐렁헐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입국할 때 정말 아무런 터치가 없어요.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입국과 출국을 4번 했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뭐 아무것도 뭐 요구하는 거 없고, 그냥 접종서 이런 PCR 말고 그 백신 접종서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 걸리는 거? 뭐 이렇게? 국경 넘는데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수속 받는데. 도장도 태국 갔을 때는 90일 또 받았고, 다시 4시간 있다가 다시 넘어올 때는 여기 라오스 비자를 또 30일 받았고.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정말 수소문했거든요. 5군데 갔는데 물리치료 기계가 없어요. 그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오후 5시에 문을 여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서부터 저녁에 오라는 건가? 그 이유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개인들 클리닉들 가면은 의사들이 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제가 물리치료 기계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있냐고 물어보면 이 동네 이 도시에는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실 때는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천천히 다니시면 되고, 불산공원이라든가 라오스 박물관 같은 데는 좀 거리가 있어요. 불산공원은 오토바이로 30분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를 타시거나 툭툭이를 타시거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환율이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태국 가서도 끼불 되냐고, 끼불을 이제 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마 같은 거 받았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전소 갔다가 바꾸고 했는데 점점 이제 나라가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너무 이거 보고 있을 때 불쌍해요. 사람들은 약간 강원도 산골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좀 중국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모든 것들 다 지금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계속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면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옆에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스리랑카도 그렇고, 이 나라는 이러다가 중국에 흡수통일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인구도 700만 명밖에 안 되고 나라 크기도 작기 때문에 못 사는 중국의 성 하나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하거든요. 어쨌든 끼비 계속해서 평가절하가 되고 있다는 건 진짜 문제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1월 초부터 갑자기 커피 가격들이 20%씩 올라가고 마사지 가격이 20-30%씩 다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 8만 깁 정도 하던 게 이제 10만 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앞자리가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2개씩 바뀌는 거예요. 30%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자기들은 올렸다고 하는 건데 담합한 것 때문에. 왜냐면 업종이 다 다른데 다 같이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대략적으로 볼 때 제가 여기서 쓴 돈은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한 달 생활비가 한 1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이면은 뭐 1,700만 원 정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무조건 잡고, 호스텔 같은 데서는 전혀 안 잡고, 밥도 늘 이제 사 먹었고, 가능하면 조식이 나오는 호텔을 이용을 했고요. 원래는 더 저렴하게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사지도 태국보다 싸고, 이제 커피도 싸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소비할 것들을 2번씩 소비하게 되고,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웃긴 게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맥주 피처 한 잔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하는 횟수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1월에 오니까 푸켓보다는 확 추워지는 거예요. 습도가 0이 되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비가 딱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 오자마자 추워가지고. 추운 게 기온이 한 17도, 18도, 20도. 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가고 3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추워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이제 2벌을 위아래로 샀거든요. 3벌 샀거나 3벌. 근데 그것도 가격 해봤자 한 4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 모든 게 저렴한 거죠. 대략적으로는 한 110만 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됩니다. 저녁에는 야시장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여행자 거리 쪽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멀리 어디다 딴 데서 잡으시면은 갈 데가 없어. 밤에 할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여행자 거리 쪽에 있는 야시장, 제일 큰 야시장이거든요. 홈 아이디얼 쪽에 있는 그 야시장인데, 그쪽으로 잡으시면은 뭐 밤에 입도 심심하고 이럴 때 조금씩 사 먹어도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펍 같은 것들도 한두 개 있고 해서 이제 맥주도 마셔도 되고, 뭐 나름 그래도 완전 최악은 아니에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시장도 은근 재미있습니다. 사람 보는 재미도 있고, 낮에는 이렇게 사람 하나 안 보이더니 밤에 이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 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활기찬 분위기고 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몇 달 있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여기 있으면서 이제 밀린 푸켓 영상 만들고, 이제 미국하고 남미 여행 계획 좀 짜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냈고요. 한국에 가지 않았지만 한국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한국에서 쉬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뭐 짝꿍이 있고 둘이서 또 잘 지내고 이런다면은 비엔티엔에서 쉬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물가가 워낙 싸고. 저는 이제 내일 방비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